유족은 전체 보험금 약 1억 원 정도를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집사TV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실제로 법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 라고 결정한 사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자살을 한 경우, 둘째로는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아서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우울증,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는 주요우울장애, 중증 에피소드로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 직전에는 누가 내 음식을 조작해서 마약사범으로 만들려 한다 라는 망상에 시달렸고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A씨는 집 안방 옷장 안에서 목을 매 사망하게 됩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인터넷에서 자살 방법을 검색했다는 점을 들어서 정신이 온전했다 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정 절차를 통해서 사망 당시 A씨의 상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감정인은 자살 준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행동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A씨가 사망 당시 정신병 및 우울증 상태 아래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과 다른 증거들을 고려해서 결국 보험사에 보험금 전액 지급을 권고했고 보험사가 이를 수용해서 유족은 전체 보험금 약 1억 원 정도를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고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거나 조금이라도 지급액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살 사건의 경우 복잡한 정신의학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더욱 유족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주변의 말을 듣고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민원에 대한 답을 받는데 보통 1년 넘게 걸리고 그 답도 사실상 보험사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미 10년 가까이 이 자살보험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데요.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사건 내용을 검토해드리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도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수행해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